유학에 대한 진실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잘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잘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한다는 건 불변의 진리야. 그렇지. 두 번째는 어느 나이에 와도 괜찮아.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게 돼 있어. 맞아. 어느 나이에 와도 힘들어. 그거는 왜냐면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는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개인차가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잘하고 어느 나이에 와도 다 잘하는 사람하고 천차만별이야.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오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언제 오는 것이 가장 힘든가? 그래.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가장 추천하는 시기로 언제 유학을 오는 것이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오는 것이 최고다, 베스트다. 만 9살에서 11살 사이에는 와야 된다. 그래. 맞는 것 같아. 9살보다 어리거나 물론 8살 오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그치. 얘기를 했고 또 12살에 오면 힘들어 꼭 그런 것만 아니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최적 시기로 추천을 한다면 9살에서 11살 10살 기준으로 한두 살 그래.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어민 수준의 언어 습득을 하려면 발음이나 언어 습득 면에서 12살 이전에서 와야 된다는 게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그리고 주변의 경험으로 봐도 12살 이후에 오는 애들은 그 발음이나 그래. 원어민들하고 얘기해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이전에 10살이나 9살 이쯤에 와서 영어를 습득하는 경우에는 거의 여기서 태어나는 애들과 구별을 거의 못하는 없어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이링걸이라 그러지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그 10살 금방이다. 12살이 넘으면 발음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다. 맞아. 그제 너무 빨리 오면 한국말이 서툴어져. 한국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서 영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나이가 그 나이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 일단 1번으로 추천하는 나이야. 두 번째로 여기 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치는 게 6학년에서 7학년 7학년부터 세컨더리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세컨더리로 넘어가기 전에 1, 2년 정도는 그래. 해놔야 그래.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학과 과정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는데 불편이 적다는 의미죠. 또 초등학교 애들을 하면 언어를 잘 못해도 이해를 하고 서로 노는데 그래. 쟤 뭐 좀 왔으니까 그래. 좀 하라니까 못하나 보지 이래갖고 그걸로 특별히 차별을 잘 안 둬. 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준비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사회성 발달을 고려했을 때 사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 오는 게 좋다는 맞아. 거지. 그래. 우리 애들이 되게 싸나와. 태어나면서 왕따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 또래에 굉장히 그 그룹 문화 있잖아요. 이런 게 심한데 특히 그 12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회의 성 발달에 있어서 정체성 혼란이나 이 또 친구 관계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거 이전에 조금 오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수립된 다음에 오는 게 그래. 조금 갈등이 적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립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충분히 동화책도 읽을 수 있고 그렇지. 그냥 한글만 띄었다는 뭐 6, 7살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한 게
잊어버려. 대부분 다 잊어버려.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도 보면 6, 7살까지는 보통은 부모하고 자라기 때문에 거의 한국말만 하고 자란 경우가 많아요. 오늘 내가 인터뷰한 이 사람은 40살인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서 태어났는 거야. 근데 자기는 7살 때까지는 한국말밖에 못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불편해서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했던 언어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3학년, 4학년까지 동화책이나 학습을 통해서 익혀놓은 한국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기가 되고 나면 잘 안 잊어버려요. 읽고 쓰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아. 초기에 기억하고 있는 거는 보통 7살 이후의 기억이거든. 그 전의 기억은 대부분 다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최악의 시기는 웬만하면 오지 말아라고 추천하고 싶은 시기가 이 중고등학교 시기야. 왜냐면 이거는 물론 다시 강조를 하자면 본인이 얼만큼 결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얼만큼 똑똑하게 잘하고 언어 능력이 좋은지 아니면 예전에 뭐 외국에서 좀 사른 경험이 있다거나 안 그래도 뭐 BTS의 RM처럼 부모가 굉장히 영어에 관심이 있고 그래갖고 스스로 머리도 좋고 막 이래갖고 언어가 잘 되는 그런 애들은 그래도 아주 좀 다른 케이스예요. 특히 언어에 상당히 재주가 있는 애들은 있어. 그런 애들은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춘기 때 오지 마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 그래도 사회성 발달에 혼란한 시기야. 정체성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가. 이 중2병에 걸리면 아무도 컨트롤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다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혼란한 시기야. 거기다가 언어가 잘 안 되면 여기 와가지고 누구하고 쉽게 친구를 사귀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약간 바보가 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 말을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른 거는 열심히 해서 뭐 수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건 따라가서 대학을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좋은 데를 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수학 과학을 잘해가지고 언어는 열심히 또 뭐 독학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이래가지고 점수를 따서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대학은 진학을 해도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이 갭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지. 거기는 한 몇 년 차이가 나. 이 학업량이 고등학교 때는 정말 거저먹는 것 같아. 그렇지. 충분히 한국에서 중3 수학만 하고 오면 여기 고등학교 수학 다 했다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 그렇지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대학 수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은 굉장히 높아. 그렇지만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서 대학 한 2년 지나가면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높대. 어떨 때는 한국의 대학 수준보다 더 높게 가르쳐. 굉장히 높아.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나 다른 과목의 코र्스 같은 게 디자인 같은 거를 보면요. 그 학업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빨리 나가 진도를. 그래가지고 그 양을 못 따라가서 여기 애들도 꼭 유학 온 애들뿐만 아니라 여기 애들도 페일을 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맨날 리포트 내야 되고 어사이먼트 이런 거 나오면 그거를 써내야 되는데 ESL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 학교 다닐 때 보면 텍스트북이 두꺼운 한 50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한 100페이지밖에 안 나가. 근데 여기 애들은 텍스트북 500페이지짜리를 한 학기에 다 나가더라고. 몇 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감당도 못해. 어떨 때 보면 진짜 많이 나가. 거기다가 여기는 또 되게 그룹 워크를 많이 시켜. 그래서 콜래보레이션을 강조하는데 여애들이 말이 많아. 그냥 시켜갖고 딱딱 나눠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주 얘네들이 이 말이 많고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골치 아파. 그래갖고 힘들어. 혼자 해내는 거는 그럭저럭 정말 열심히 밤새워서 해내면 되는데 그룹업 같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불쌍한 경우가 한국에서 진짜 빡세게 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여기를 대학 오는 애들.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유학 오는 애들
진짜 쉽지 않지. 여기 정말 전제 수준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나는 힘들다고 봐. 많이 힘들어. 그거 안 아. 봐도 그냥 차라리 그런 진짜로. 경우에 나는 뭐를 권하냐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래. 대학원 때 와라 이렇게 그래. 권해요. 그게 정답이야. 내가 해보니까 대학원 때 오면 차라리 영어를 좀 못해도 쟤 나중에 나이 먹어지고 왔으니까 영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는 발음이나 어떤 문법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 그래. 관계로 넘어가요. 그래. 그리고 내 연구 과제나 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얘기를 그렇지, 하기 그래. 때문에 그래. 영어 못하는 거 진짜 교수들 중에도 영어 못하는 애들 많거든. 그래. 그때는 괜찮은데 그래. 중고등학교나 애들 때는 그거 갖고 많이 놀리기도 그렇지. 하고. 예. 추천을 하는 나이는 어. 9살부터 11살 사이는 그래. 와라. 어. 그때가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오지 마라. 그래. 차라리 오려면 대학 마치고 대학원 때 오면 훨씬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적응하기도 쉽고 한국에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전략을 세울 나이도 되고 그게 낫지 않는가. 그래. 그게 결론이에요. 그 애들 유학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모 관점에서 애들을 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애들의 관점에서 애들의 나이 수준이나 애들이 얼마나 어려울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스트러글을 많이 하거든. 그렇다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